라디오 극장 (7년의) 밤. 원작 정유정, 극본 최재도, 연출 김창회. 6번째. 그 이후엔 자리를 비운 적이 없죠? 그럼요. 밤새도록 CCTV만 쳐다본걸요. 알았어요. 노전 탐지기 가지고 이리 건너오세요. 지금 당장. 누전 탐지기요? 그건 왜 어디 누전되는 곳이라도... 가지고 오라면 오세요. 알겠습니다. 오영재는 밤새 별채 앞길을 지켜봤으나 안승환과 세령이 돌아오는 걸 발견하지 못했다. 아침이 되자 직접 안승환의 방을 뒤져보기로 마음먹고 그 구실을 찾았다. 아침 일찍 미안합니다. 무슨 일로? 이 집에서 누전 신호가 나온다는데 잠깐 집을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누전? 들어오시죠. 빨리 끝내세요. 더 자야 하니까요. 혼자 삽니까? 두 사람이 사는 걸로 알았는데. 팀장이 충주로 발령이 났어요. 내일 새 팀장이 이사를 올 겁니다. 지난밤은 좀 혼자서 심심했겠어요. 심심할 틈 없었어요. 뚜껑이 열려서. 아니 타이거즈가 라이온즈한테 뻗었거든요. 어젯밤에 어디를 갔었어? 못 들으셨습니까? 금방 야구 봤다고 했잖아요. 어젯밤부터 누전 신호가 나와서 현관 초인종을 수없이 눌렀으나 문 열어주는 사람이 없던데. 순간 안승환이 당황했다. 어젯밤 호수 속을 누비고 다녔던 사실을 눈치챈 걸까? 맥주가 떨어져서 휴게소 가게에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노트북 옆에 놓여있는 빈맥주 캔이 오영재의 시야를 지나갔다. 할 말이 없었다. 곧바로 안승환의 역공이 게시됐다. 이런 하찮은 사태까지 직접 챙기는 이유가 뭐죠? 하찮다고요? 잘 모르시나 본데 이 수목원 안의 모든 사택은 다 내 소유요. 내가 주인이란 말이야. 수목원 관리인이나 사택 관리인에게 맡겨도 될 것 같은데. 누전이나 화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어. 유능한 관리인을 두면 원장님이 신경 쓸 일이 많이 줄어들 텐데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요. 댐 관리단 직원들이 모두 유능하다면 댐 아래에 사는 주민들이 불안해할 이유가 없지. 예, 세령댐 스몰 지역도 한때 원장님 소유였다는 건 압니다만 지금은 간섭할 일이 아닌 듯 싶습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자는 그 제안 적극 동참합니다. 나 역시 간섭받는 걸 싫어합니다. 관리인들이 알아서 할 일을 굳이 직접 하시는 건 간섭이 아닌가요? 거듭 상기시켜드리지만 수목원에서의 안전사고는 소유주인 내 책임이요. 소유물에 대한 과도한 책임의식, 그거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죠. 무슨 말씀인가요? 어렸을 때 제 이웃 중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이라 여기고 그걸 가족에 대한 책임이라 생각하는. 책임지는 태도는 존경받을 일입니다. 가족들을 두들겨 패는데도요? 그게 가족에 대한 책임입니까? 설령 가족이 자신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것이겠죠. 난 교종이라고 부릅니다만 저마다 교종 방식이 다를 텐데 어떻게 간섭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아들 죽도록 두들겨 패 강바닥에 내다버린다면 그것도 교정이라 하시겠습니까? 그건 죄악입니다. 하늘이 반드시 응징할 거예요. 자기 질서를 지키려는 처절한 노력을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생명을 빼앗는 건 어떤 경우라도 용서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흥분하죠? 생명을 빼앗다뇨? 누가? 질서 나란히
가지런히 언제나 제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늘 교정을 해요. 내가 자랑하는 것들을. 내 교정 방식을 아무도 간섭해서는 안 되죠. 내 교정을 거부하는 것들도 끔찍히 싫어. 내 교정 방식을 간섭하는 것은 더더욱. 탐지 끝났으면 내 방에서 나가주시겠습니까? 임노인과 누전 탐지기를 앞세워 안승환의 집안을 뒤졌지만 세령을 찾아내지 못했으니 패배감이 드는 건 당연했다. 버뜩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긴 했다. 세령을 제 동료에게 맡겨놓았을지도 모른다는. 오영재가 곧바로 103호 사택을 뒤진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어쩌다 사고를 냈는지 얼마나 큰 사고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재수 씨하고 의논해봐. 의논? 어떻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집을 보러 가다가 길에서 여자애를 차로 쳤고 자꾸 아빠라고 불러대는 바람에 입을 틀어막아 죽였고 죽인 아이를 호수에 내던지고 도망쳤으니 그곳에 가지 말자고 해? 결국 믿을 사람은 마누라밖에 없어 임마. 서은 엄마가 보통 여자냐? 그렇지. 그 여자 보통 여자는 아니지. 어쩌면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정 말 꺼내기 힘들다면 수리비는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다. 어쩌면 함께 고민해 줄지도 몰라. 오후 3시쯤 수리가 끝난다니까 어디 근처 찜질방에서 잠이나 자 임마. 어제 저녁 6시 이후로 진료소를 찾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전화한 사람도 선생이 처음이고요. 알았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갈 리는 없겠지. 그 친구 차도 없고 119를 불렀다면 내가 모를 리 없고. 택시비서 줘. 안 왔어요. 생일 파티를 해야 된다면서 학원에 못 간다고 했다던데요? 저희 기사님한테. 아, 우리 세령이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아이가 누군가요? 가까이 지내는 아이요? 글쎄요. 5년간이나 이 읍내 미술학원을 다녔는데 친구가 없을 리 없잖아요. 원체 아이들하고 안 어울려서요. 그림만 그리다 갔다니까요. 고양이를 좋아하는지 아주 열심히 그리더라고요. 사택, 저지대 마을, 학교, 학원도 돌아보고 호수한 길과 목장 축사도 가봤다. 진료소, 지소, 휴게소 가게까지 수소문하며 돌아다녔다. 소득이 없었다. 탐문으로 얻은 건 단 하나. 오영재가 알고 있는 세령은 세상에 알려진 세령과 전혀 다른 인물이란 것이다. 오영재가 아는 세령은 제 엄마 축소판이었다. 고집 세고 영악하며 당돌한 계집애. 그러나 세상에 아는 세령은 그렇지 않았다. 지나치게 내성적이고 소심한 아이, 평소 말을 두고 지내는 친구조차 없는 완전한 왕따였다. 오영재는 새삼 아내 문하영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다. 이혼 소송 준비를 하느라 내 귀한 딸 세령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이제 애까지 두들 옆에서 버리나?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 애를 왜 우리한테서 찾나? 부모 몰래 아이를 데리고 있는 건 유교예요. 알고 계시겠지만. 자네가 세령이라면 어디로 가겠나? 밤 사이에 혼자 용인까지 올 수 있겠는가? 외갓집이 어디 있는지 알기나 하나? 곧 변호사가 친권과 양육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알려줄 걸세. 세령이 찾으면 즉시 우리한테 보내게. 잠적한 문하영이 몰래 나타나 세령이를 데리고 갔나 싶어 처가에 전화를 받지만 오히려 장인한테 경고만 들었을 뿐이다. 그러고 보니 세령이를 데리고 처갓집에 가본 적조차 없었다. 이제 오영재의 결론은 분명했다. 딸 세령은 이 마을 어디엔가 숨어있는 것이다. 필시 누군가가 숨겨두고 있을 것이었다. 살아있었어? 난 죽은 줄 알았는데. 오후 5시야. 그동안 어디서 뭐 했어?
24시간 동안 어디로 잠적했었느냐고. 그렇게 됐어. 전화도 안 받아, 문자도 씹어, 집에도 안 들어와. 최현수 씨 그렇게 막 나가도 돼? 일이 그렇게 됐다니까. 사택에도 안 갔다며? 서원아, 이삿짐 싸느라고 힘들었지? 온다고 해놓고 안 왔다던데. 아빠가 어제 좀 힘들었어. 아니, 어떻게 알았어? 그 친구랑 통화했어. 그 친구? 안승환인가 하는 사람. 어떻게? 전화번호도 모르잖아. 맘만 먹으면 그깟 거 못 알아내? 전화한 김에 얘기까지 다 끝냈어. 얘기를 끝내. 아니, 무슨 얘기를? 방 쓰는 문제. 가겠대? 옆집으로 가는 건 곤란하다고 해서 그럼 서원이를 그 방에 데리고 있으라고 했어. 어? 밥값 내겠느냐고 물었더니 그러겠다고 해서 식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기로 했고, 집 구조며 가져갈 살림살이 목록도 확인했고. 이렇게 간단한 일 하나를 못 해줘? 뭐라고?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이러고 다녀? 당신 가자마자? 전화로 해결했단 말이지. 그래! 그런데 왜 나한테 가라고 했어? 가지도 않았잖아. 그래서 내가 해결한 거라고. 당신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당신 지금 뭐 했어?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빠졌는지 아느냐고. 그 모습을 아들 서원이 지켜보고 있었다. 충격에 빠진 아이의 눈동자가 최연수의 가슴에 와 박혔다. 지금 나 때린 거야? 그 왼손으로! 실종 신고를 한 모양이죠. 전단지가 붙었던데요. 했겠지만 경찰만 믿고 있을 사람이 아니지. 어디서 개도 데리고 왔네요? 아, 자비로 수색대를 조직한 모양이야. 수색견 훈련장에서 구해온 셰퍼드 2마리하고 마을 사람 한 20명 동원했다나 봐. 운영 팀장하고는 어떤 사이죠? 출입금지 구역인데 저렇게 수색을 허락해준 걸 보면. 댐 관리단 직원들 중에 유일하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일 거야. 운영 팀장 맏딸 치아 교정을 거기서 받았대. 무료로? 그야 모르지. 껌값만 받고 해줬는지. 매수당한 건가요? 그런다고 운영 팀장이 매수당할 사람인가? 얼마나 뺀질인데. 이빨 좀 만져줬다고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이 아니지. 그나저나 이 피해 저런 데 숨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세령호 주변은 뒤져봐야 말짱 헛거고. 저 배아는 혹시 모르지? 조성호 저 안에 있을까요? 멀리 안 갔다면 저런 데 있을 수 있겠지. 비를 피해야 하니까. 죽은 건 아닐까요? 에이, 아무리면 자기 딸을 죽이기야 했겠어. 어디 꽁꽁 숨었겠지. 멀리 달아났거나. 파렴치한.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겠다고 했는데. 도망치듯 집을 뛰쳐나온 최연수는 동네 소주집에서 다시금 취해 있었다. 자신이 뭔 짓을 저지를지 몰라 두려웠다. 술만 마시면 살림을 뒤엎고 처자식을 족사발로 만들던 구척거한 월남에서 돌아온 최 상사. 성장하는 동안 최 상사를 잊으려 얼마나 했었던가. 절대로 아버지를 닮지 않겠다고 얼마나 맹세했던가. 하지만 때때로 술에 취해 지난날 아버지가 그러했듯 유리병을 휘둘러 깨고 문짝을 발로 걷어차 부수곤 했다. 그건 최 상사의 아들임을 상기시키는 저주의 징표였다. 정말로 미친 걸까? 그러지 않고서야 나 모르는 여자아이를 죽이고 돌아와서 살인을 저지른 그 손으로 아내를 때리는.
월남에서 돌아오 새까만 최상사 이제서 돌아왔네.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야. 그게 인생이지. 일단 가보자. 피할 도리가 없잖아. 이제 와서 세령된 발령을 취소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뭐가 두려운 거야? 뭐가 두려운 거야, 최연수? 가면 될 거야. 가자고! 라디오 극장 7년의 밤, 정유정 원작, 최재도 극본, 김창의 연출로 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극장 (7년의 밤) 원작 정유정, 극본 최재도, 연출 김창회. 7번째. 수색은 저녁까지 계속됐다. 마을, 상가거리, 안길, 선착장, 호수가 비탈 그 어디에서도 세령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연이틀 내리고 있는 비가 회방꾼이었다. 찾아낸 거라곤 폐쇄된 목장 축사마루 밑에 박혀있던 나무 상자뿐이었다. 상자 안에는 고양이 발이 잔뜩 묻은 분홍 담요가 깔려있고 빈 그릇과 고양이 사료봉지가 들어있었다. 날이 저물자 수색대는 해산했고 오영재는 수목원으로 돌아왔다. 찾았습니까? 축사에 있는 고양이집 영감님 솜씨죠? 실망했어요, 임씨. 모녀와 내통에 날 물먹일 줄이야. 느닷없이 세령이 방청문에 고양이 한 마리가 올라앉기에 웬 고양인가 싶었는데 그게 나 몰래 기르던 고양이였군요. 세령이가 바로 그놈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 고양이 내가 해치운 그놈 새끼겠지? 그래요. 내가 그놈 어미와 형제들을 손도끼로 찍어 죽였어요. 한 마리가 살아 도망가는데 그놈이 바로 그놈일 거예요. 내가 왜 그놈 어미를 처치했는지 잘 아시죠? 그럼요. 왜 그랬지? 원장님의 작품을 망쳤으니까요. 지하실 작업대에서 몇 달 동안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내 예술품. 이쑤시개만한 나뭇잎이 수천 개를 꽂아 만든 나만의 도시. 집도 있고 빌딩도 있고 거리도 공원도 벤치도 있지. 어린 아들을 아는 남편, 아내와 귀여운 딸. 내가 직접 깎고 표정을 새겨놓고 색을 칠해 말린 인형들. 가로등엔 꼬마 전구까지 달았어. 그런 내 예술품을 내 아내와 딸려는 시큰둥하게 바라보더라고. 박수 소리는 맥이 없고 입가의 미소는 그저 예의에 불과했지. 실망한 나머지 창고에 처박아 놨는데 새봄에 가보니 설평이처럼 생긴 고양이가 거기다 새끼를 낳아 기르더라고. 내 작품에, 내 예술품에 감히 고양이란 놈이.
내 작품은 형체도 알아보지 못하게 뭉개져 버렸어.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 내 것에 손대는 놈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상한 벌을 받아야 해. 그래서 들고 있는 손도끼로 어미를 내리찍어 죽이고 새끼들의 목을 비틀었어. 그중 한 놈이 도망갔는데 알고 보니 당신들이 폐쇄된 목장에 숨겨놓고 먹이를 줘가며 키운다고. 젠장! 세상에 이런 배신이 어딨어. 내 마누라와 내 딸과 내 집사가 나를 따돌리고 자기들만 자비를 베풀었다고. 이런 자식이 놈들! 안승환은 밤 근무 중이었다. 저녁 6시부터 아침 8시까지 꼬박 14시간을 홀로 CCTV 화면에 지켜봐야 했다. 호수에 장치된 감시 카메라는 모두 8대. 쓰레기 차단 스크린 근처에 4대, 취스탑 벽에 하나, 그리고 한솔등이라 불리는 섬과 선착장, 안길 폐쇄 지점 등에 각각 하나씩 있었다. 저건 뭐지? 10시를 조금 넘겼을 무렵 CCTV 화면에 무언가 나타났다. 누군가 선착장으로 들어갔다 나온 후 다시 취스탑 화면에서 잠깐 보였다 없어졌고 한참 후 1번 출입구 화면에 다시 나타났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오영재일 거야. 어젯밤 자신의 행로를 답사한 거겠지. 자기 딸을 차에 싣고 호수에 버린 바로 가만. 그렇다면 어제 근무자인 박주임도 저걸 봤을 텐데. 전등을 끄고 이동하긴 했지만 내 궤적도... 지난밤의 화면을 확인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러려면 홍제실 컴퓨터에 접근해야 했다. 보안팀과는 달리 운영팀은 야간 근무를 하지 않지만 대신 통제실엔 감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다. 들락거린 모습이 고스란히 찍힐 판이기에 안승환은 안달복달하다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여기에 앉아 있었겠지. 내 차 불빛을 보고는 여기서 도망쳐 저 음침한 호수거로 내려갔을 거다. 그렇다면 아마 저쪽 부교 있는 데로 갔을 거다. 안승환의 생각대로 오영재는 그 시각 선착장과 취스탑 일대를 답사하고 있었다. 세령의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 스스로 세령의 입장이 되어 어젯밤 그 시간대에 맞춰 도피 행각을 재현해본 것이다. 응? 이건... 그렇게 해서 선착장까지 들어가게 된 오영재는 조성호를 메어든 부교 교각에서 낚싯줄을 발견했다. 낚시도구는 아니고 낚시방에 달려있지 않으니까 어디선가 흘러들어온 쓰레기도 아니고 가리에 막혀 있었으니까 앤 관리단이나 호수 쓰레기 처리 회사에서 설치한 것일까? 어쨌든 알아보자고. 오영재는 그걸 들고 읍내로 나갔다. 낚시점 한 군데에서 그 낚싯줄의 정체를 알아냈다. 이 형광 도료가 발려있잖아요. 이건 그 잠수부들이 야간에 물속에서 쓰는 표지물인데. 이거 보세요. 여기 찌하고 추가 50cm 간격으로 달려있잖아요. 이건 수심 측정용이라는 뜻인데 산골짜기 댐이나 저수지에서 유용한 물건이지. 높은 곳에 있는 담수에선 수신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뭐 전자식이든 기계식이든 뭐 모세관식이든 다 마찬가지요. 잠수부가 야간에 다이빙할 때 이런 걸 만들어 쓴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뭐 이정표 역할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정표? 예. 이걸 풀고 들어가면서 길목 군데군데 묶어두는 거지. 그러면 그 물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그 입수 포인트로 되돌아올 수 있으니까. 초보자가 만든 건 아니겠군요. 아마 아마추어는 아닐 겁니다. 선착장, 교사가, 낚시, 세령, 호수, 잠수부. 세령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없지. 야간에 몰래 들어간 건 그 때문일 때. 만약 어젯밤 세령이가 나타난 시각에 그제도 이곳에 있었다. 아찔했다. 이 각본대로라면 세령은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한 뒤 호수에 투기된 것이다. 오영재는 다음날 아침 일찍 사택 202호로 운영팀장을 찾았다. 혹시 직원 중에 스쿠버 다이빙 하는 친구 있습니까? 이거 호수에 빠진 겁니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납치 쪽도 생각해 보셨어요? 원장님 정도 재력이면 그쪽이 더... 그랬다면 그쪽에서 소식이 왔겠죠. 벌써 이틀째인데. 가능성은 모두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고요. 호수로 들어가 수색을 해줄 만한 직원이 있나 해서요. 글쎄요. 다른 때면은 다이빙 동호회가 있는 모양이던데 우리는 없습니다. 바다가 가까우니까 취미로 다니는 직원이 있을 법한데요. 일단은 제가 모를 리가 없죠. 부탁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무슨... 관리단 CCTV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어젯밤 9시 45분부터 호수 안길 화면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건 곤란한데요. 파일을 시스템 통제실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거긴 외부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견학을 온 학생이나 단체에겐 통제실 내부를 보여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건 경우가 다르죠. 정식으로 견학 신청을 하면 공적 업무에 해당됩니다. 사적인 일로 외부인을 시스템 통제실에 들일 수는 없죠. 아이가 실종됐는데도 사적인 일입니까? 원장님 마음은 100번 이해합니다. 선착장에 들어가 볼 수 있게 허락한 것도 그 때문이고요. 지금 제가 견학을 신청하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그럼 팀장님이 화면을 보시고 나서 제게 설명해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뭐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정도만이라도. 보이는 거 없을 겁니다. 우리 세령호 카메라는 원장님네 수목원 카메라와는 달라요. 적외선 촬영 장치가 없어서 어둠 속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요. 그리고 어젠 안개도 심했고요. 그래도 불빛은 보일 텐데요. 가령 랜턴 빛이라든가. 그러지 마시고 경찰이나 119로 연락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일 처리하기가 좋고 또 업무상 요청이 있으면 호수 내 잠수나 CCTV 테이프를 보여드리는 게 가능하니까. 실종 신고는 했습니다. 경찰이 나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 팀장님 큰따님이 그랬다면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손 놓고 경찰이 찾아주기만 기다리시겠습니까? 9시 50분부터 1시간만이라도 봐줄 수 없습니까? 그날 그 차량 출입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차가 보이던가요? 화면이야 깜깜하죠. 10시 2분에 움직이는 불빛이 나타났는데 속도나 모양새로 봐서 차량 같다는 거죠. 그건 제 차예요. 좀 이상하긴 합니다. 밤에 그 길로 차가 들어오는 일은 좀처럼 없는데 그날은 2대나 들어왔어요. 응? 두 번째 불빛은 10시 40분경에 나타났는데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멈춰서더니 20분쯤 후에 떠났어요. 멈춘 것이 첫 번째 차와 비슷하던가요? 글쎄요. 제가 비디오 판독 전문가는 아니니까. 어떻게 도움이 되십니까? 고맙습니다. 제2의 차량이 있다. 20분간 머물렀더라. 이건 또 뭐야? 안승환은 야간 근무를 끝내고 수목원 사택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승환은 발끝만 내려다보며 걷다가 후문 앞에서 세령과 마주쳤다. 아이를 찾습니다. 이름 오세령, 나이 12세, 세령 초교 5학년. 특징, 등을 덮는 긴 머리, 흰 피부. 왼쪽 목덜미에 동전만한 몽고 반점이 있음. 실종 시기. 금요일 밤 9시. 세령의 사진은 선거 벽보처럼 크고 선명했다. 세령의 방에 걸려있던 그 사진이었다. 사진 위로 호수 속에서 만난 세령의 시신 형상이 눈에 아른댔다. 참, 다 치워야겠구나. 그 순간 안승환은 깨달았다. 잠수장비 일체를 다 감춰둬야 한다는 걸. 어제 아침 오영재의 느닷없는 습격은 아무 탈 없이 막았으나 언제 누가 또 들이닥칠지 모를 일이었다. 수중 카메라로 찍은 세령마을 영상을 웹하드에 저장한 뒤 지워버렸다. 거실에 둔 물건들과 잠수복은 배낭에 담고 배낭은 종이 상자에 담았다. 수원 둘째 형에게 붙일 생각으로 주소를 적어놓고 붙박이장에 밀어넣었다. 주소 강순경이요.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지금 주소로 와줄 수 있겠소? 제가요? 혼자 근무하는 관계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은 게 말이오. 조금 이따 10시에 새로 부임하는 직원을 맞아야 되는데요. 아따, 무엇이 그렇게 깐깐하게 구셔? 혹시 금요일에 세령이 봤어? 아니요. 바로 옆집에 사는데
근데도 못 봤다고요. 나 참. 아이가 어쩌다 한밤중에 사라졌는지 그거부터 아이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애먼 사람 불러다 옆구리 찌르지 마시고. 애가 없어졌다게요. 금요일 오후 이후로 봤다는 사람도 없고. 애 아빠 심정이 어떻겠어? 인간적으로 짠한 마음 안 돼요? 세령지서 강순경은 무려 30분 동안 안승환에 찔러댔다. 새 팀장 가족은 10시에 도착할 예정이고 벽시계는 10시 20분을 가리켰다. 승환은 초조해졌다. 뭐 바쁜 일이 있나 본디. 오늘은 그만 가보쇼. 예? 또 부르겠다는 말씀은 아니겠죠? 나가 부를 일은 없을 것이오. 오늘 오후쯤 일이 본소로 이양될 것 같으니까. 충고 하나 하자면은 멀리 나가거나 여길 뜨거나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오. 괜한 의심하지 않으려면. 그건 또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충고요. 외지인이고 일전 사건도 있고 함께. 최현수는 가족들과 더불어 사령댐으로 내려왔다. 흡사 목에 밧줄을 걸고 끌려오는 기분이었다. 뭐야? 이 사람 기다리지 않고 어디 갔어? 글쎄 말이야, 전화도 안 받고. 저 사람들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고. 일단 문은 열려 있으니까 이삿짐부터 풀자고. 응? 나는 이 친구 좀 찾아올게. 이삿짐 안 내리고 또 어디 가는 거야? 아내의 신경질을 견디느니 낯선 곳을 배회하는 편이 나았다. 수목원 후문을 배회하던 최현수는 기어코 그 전단지를 보고야 말았다. 아이를 찾습니다. 이름 오세령. 나이 12살? 그 아이야. 사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분명히 그 아이야. 수목원 주임씨 딸. 내가 죽인 그 아이가 옆집 딸이란. 라디오 극장 연애 밤 원작 정유정, 극본 최재도, 연출 김창회. 8번째. 오영재는 아침 일찍 흥신소 측으로부터 팩스 하나를 받았다. 그들은 이제껏 하영의 꼬리를 잡지 못했다. 그러나 새로이 의뢰한 안승환에 대한 정보는 발굴의 실력을 보여줬다. 안승환의 신발 사이즈까지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직업 잠수부의 아들로 12살 때부터 잠수를 시작. SSU 해군 해난 구조대 만기 전역. 이 친구가 잠수 전문가라 이거지. 오영재가 안승환을 내버려둔 건 이성의 힘이었다. 낚싯줄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설령 낚싯줄이 저놈의 솜씨로 판명난다 해도 마찬가지지. 그날 그 시간 그곳에 있었다는 근거는 될 수 없으니까. 일단 기다려보지. 익사체는 가만두면 물 위에 3번 뜬답니다. 처음 뜰 때가 사흘에서 닷새 사이랍니다. 세령이가 실종된 지 사흘째. 만약 이놈이 물속에 유기했다면 오늘쯤 시신이 떠오르겠지. 1번 출입구 앞에서 지켜보자고. 안승환이 지서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왔을 땐 11시가 가까웠다. 수목원 정문에 붙은 전단지를 바라보고 있는 낯선 소년이 눈에 띄었다. 누군가 싶어 다가가려는데 그보다 먼저 소년에게 접근하는 이가 있었다. 오영재였다. 꼬마야,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우리 수목원에선 못 보던 아이 같은데.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니다. 나가줬으면 좋겠다만. 우리 아빠는 세령댐 보안팀장이고 저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응? 아저씨는 누구세요?
꽤 귀여운 꼬마로구나. 귀엽다는 말은 오리한테나 하는 거랬어요. 누가 그런 명언을 하더냐? 질문에 대답이라도 하듯 흰색 경차가 하나 들어오더니 꼬마 앞에 섰다. 체구 큰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아빠! 어, 그 아저씨 만나셨어요? 아니 아직. 난 이 수목원 주인 오영재요. 수목원요? 예. 아까 이삿짐 트럭이 들어가던데 혹시 당신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아빠, 왜 그래? 그쪽이 설명해 보겠소? 이 남자 누구요? 백이 그걸 왜 묻습니까? 집주인인 내가 내 집에 이사 오는 자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관리실에 가서 알아보세요. 백한테 보고할 사람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이봐 젊은 친구. 새로운 보안 팀장입니다. 오늘 102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관리실에 입주 신고는 하셨습니까? 관리실이요? 이사 끝나면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오. 오영재는 최현수의 차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자신의 저택으로 걸어갔다. 저 안승환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예. 최연수입니다. 예. 악수를 나누며 잡은 최현수의 손은 차갑게 젖어 있었다. 저는 최성원이에요. 네가 내 룸메이트로구나. 네, 제가 아저씨 룸메이트예요. 그래, 반갑다. 우리 아빠 룸메이트는 김강현 투수였어요. 아시죠? 별명이 핵 잠수함.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빠랑 배터리였대요. 그때 김강현 투수는 3번 타자였고 우리 아빠는 4번 타자였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제일가를 포수였어요. 어깨만 다치지 않았으면은 홈런왕도 됐을 거예요. 그건 수목원 주인 오영재에게 한 말이었다. 우리 아빠 이런 사람이야 하는 과시였다. 오영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최서원과 시선이 마주쳤으나 둘 다 피하지 않았다. 기묘했다. 오영재는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재미있어 하는 것도 아닌 표정으로 최서원을 바라봤고 서원은 분이 좀 풀린 표정으로 당당하게 맞섰다. 아저씨랑 먼저 올라가라. 아빠는 입주 신고하고 올 테니까. 네. 팀장님, 후문 쪽으로 가세요. 사택 앞에 있는 건 경비실이고요. 관리실은 뒤쪽에 있어요. 최현수는 관리실에 가지 않았다. 그 길로 휴게소 가게를 향했고 거기서 혼자 만취되도록 마셨다. 월요일 아침 잠에서 깼을 때 최현수는 용팔이가 되어 있었다. 선수 시절부터 종종 왼손이 말이 되곤 했는데 이때 그를 가리켜 사람들은 용팔이라 불렀다. 어제 어떻게 이 사태까지 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허둥대며 첫 출근을 했다. 수염 좀 깎아야겠습니다. 며칠 동안 못 깎은 것 같네요. 예. 저 다음 달 1일부터 숨은 근무예요. 내일은 비번이고요. 다음 달 스케줄 짤 때 참고하시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운영팀장이 댐을 쭉 돌아보라고 하던데요?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아니에요. 혼자 가도 됩니다. 혼자 가야 했다. 차분하게 사고 현장을 돌아보고 싶었다. 그곳에 뭔가를 빠뜨리고 온 게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다. 기억과 다시 맞닥뜨려야 한다는 게 두려웠지만 한 가지 불안이라도 털어내야 했다. 댐을 돌아보러 오셨나 봅니다. 공교롭게도 다시 오영재와 마주쳤다. 1번 출입구 앞에 서 있었다.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장소에서 부딪힌 셈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출스탑 꼭대기가 눈에 들어오자 숨이 탁 막히던 터였다. 출입문 열쇠 가지고 있습니까? 왜요? 저걸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뭐 말입니까? 오영재가 손가락으로 호수 쪽을 가리켰다. CC 카메라가 달린 세계동으로부터 좀 떨어진 지점에 희뿌연 물체가 떠 있었다. 내 생각을 말해볼까요? 저건 말이죠. 내 딸옷입니다. 예? 경찰을 부르기 전에 내려가 확인해봅시다. 저더러 들어가는 말씀이십니까? 이 호수 울타리 안은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안 팀장님이 앞장서란 얘기입니다.
최연수는 문을 따고 떠밀리듯 안으로 들어섰다. 깃털 계단을 오영재와 나란히 걸어 내려갔다. 호숫가에 이르자 오영재는 긴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들고 쇠기둥에 다가갔다. 흰 물체는 쇠기둥으로부터 2미터쯤 떨어진 부표에 갈려 있었다. 한참을 실랑이하여 가까스로 흰 물체를 건져냈다. 오영재의 예상대로 그건 세령이 입고 있던 블라우스였다. 이제 신고를 합시다. 다들 비키세요. 119가 도착하는데 20분이 걸렸다. 곧바로 관리단의 수색 허가가 났다. 옷이 발견된 스크린 앞에서부터 선착장을 향해 역방향으로 수색이 시작됐다. 구조대원은 6, 그중 4시 잠수대원이었다. 남은 둘은 호수 양편에서 줄잡이 역할을 맡았다. 호수를 가로지르고도 수십 미터는 남는 긴 밧줄인데 올가미처럼 생긴 고리가 4개 달려있었다. 잠수번넷은 거기에 손목을 끼워 고정시킨 후 일렬로 입수했다. 아이고 들어가면 안 돼. 좋은 티가 난다 안 돼. 할머니, 잠수하는 사람들의 마음 어쩐다요? 안 된다고. 마을에 재앙이 온다. 죽은 사람 건드릴 거 아니오. 잠수조는 5분 간격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가 수신호를 주고받은 뒤 다시 들어가곤 했다. 줄잡이들은 정해진 방향으로 일정 거리만큼 잠수보들을 이동시켰다. 최연수는 잠수도가 떠오를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다. 무심코 시신 인양 과정을 지켜보다가 의식의 방어막이 타버리는, 흔히들 귀신에 씌인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목격했어요. 팀장님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시신과 눈을 마주치고 나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꼼짝없이 붙들려서 화상을 입는다고요. 먼 곳을 보고 계세요. 호수 건너편이나 하늘 저편. 안승환이 미처 예상치 못했던 건 오영재의 반응이었다. 자기 손으로 호수 속에 던져놓은 시신일 텐데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파렴치없는 같으니. 찾았답니다! 잠수부 둘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쪽 팔로 헤엄을 치며 최연수가 서 있는 기슭을 향해 다가왔다. 두 잠수부 사이에는 길고 검은 머리칼이 소처처럼 흔들리며 끌려왔다. 곧 어깨와 등이 수면으로 부상했다. 흰 팬티만 걸린 알몸이었다. 잠수대원은 검은 파리백 위에 아이를 내려놨다. 난 사고를 낸 게 아니야. 살인을 저지른 거지. 오영재도 이때서야 비로소 딸의 죽음을 실감했다. 몸이 통째로 박살날 것 같은 압박감, 자신의 딸이 알몸사치로 구경꾼 앞에 누워있다는 데 대한 모욕감, 자신의 세계가 이런 식으로 파괴될 수도 있다는 데 대한 분노, 어떤 식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자각이 폭풍처럼 그를 흔들었다. 내 딸 맞습니다. 한 대 피우시겠어? 안 피웁니다. 아이가 왜 그 시간에 집을 나갔습니까? 실종 신고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쉽지 않은 거 알겠는데 뭐 사소한 것까지 한번 기억해봐요. 선생님? 부검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빠르면 이틀, 뭐 늦으면 일주일 정도. 뭐 그때가 되면 사고인지 사건인지 결론이 나겠죠.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글쎄요. 사건일 가능성이 뭐 있다고 보는데 선생 생각은 어떠시오? 저 혹시 아이가 물에 빠진 거 알고 있었어요? 보안팀장 말에 의하면 옷이 발견된 지점에서 만났다던데. 만약 호수에 빠졌다면 거기에 걸릴 거라고 추측했을 뿐입니다. 왜 하필 옷을까? 뭐 다른 추측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뭐 가령 납치라든가. 형사님은 딸이 있습니까? 육감이다. 뭐 그런 말씀이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근도 안 하시고 아침부터 호수를 지키셨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아이가 집을 나간 게 정확히 몇 시쯤이에요? 밤 9시 40분경일 거예요. 뭐 그때까지 애가 뭐라고 있었는데요? 제 방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잠든 상태로 나가던 거예요? 깨어난 후에 도망갔다는 겁니다. 도망. 그래요. 뭐 도망친 이유가 뭡니까? 교정을 받는 게 시작했죠. 교정이라. 무슨 교정? 잠들어 있었다면서요? 학회 참석자 서울에 다녀와 보니 잠들어 있더란 얘기입니다. 집안은 엉망이고 그래서 깨웠습니다. 때려서 깨운 겁니까? 뭐 깨워서 때린 겁니까? 후자일 겁니다. 따귀를 한 대 쳤죠. 따귀 한 방에 도망갔단 말이죠. 아빠가 앞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도 야밤에 호수 안길로. 매를 겁내는 아이입니다. 겁이 나면 공격성을 띠는 성격이고. 저한테 뜨거운 천둥이든 유리잔을 내던지고 창문을 뛰어넘었어요. 곧장 따라 나갔는데도 못 찾았습니다. 애가 육상 선수예요? 별채에서 정문까지는 50m도 되지 않습니다. 열려있는 문은 정문뿐이고 당연히 그리로 갔으려니 한 겁니다. 차를 몰고 나가서 마을을 한 바퀴 돌고 후문에 도착할 때까지 못 찾은 거고요. 그래서 정문으로 나간 것도 마을로 도망간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 그래서 안길로 돌아가신 거고? 거긴 남자도 밤엔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혹시나 하고 갔지만 별 기대는 안 했어요. 그보다는 없다는 걸 확인하러 간 셈인데 최스타 부근에서 뭔가 움직이는 걸 봤어요. 아닌 줄 알고 쫓아갔는데 중간에 놓쳐버렸고 도로 폐쇄 지점까지 가봤는데 없더군요. 거기서 바로 되돌아 나왔어요? 나가는 길에 선착장 앞에서 한번 섰어요. 문 밑에 세령이만한 아이가 겨우 들어갈 틈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호수 주변은 철망 담장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못 들어갑니다. 랜턴을 비추면서 나오라고 타일러봤어요. 마치 아이를 찾아낸 것처럼. 그래서 아홉비가 그랬다면 호수 밑에서 발견됐겠습니까? 나왔다가 죽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안길에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스스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결정했고. 그런데 밤새 안 들어왔다. 그래서 선생은 어떻게 했어? 실종신고를 하고 수색대를 짰죠. 마을 사람들과 수색견을 동원해 수목원, 마을, 오리나무숲, 목장 축사, 선착장, 호스피탈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뭐 좀 있던가요? 아무것도. 그래요. 근데 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어떻게 해서 호수에 빠졌다는 육감으로 연결되는지 선생 설명 좀 해보실 수 있겠어요? 지상이 아니라면 물속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 내 딸은 하늘을 나는 재주가 없습니다. 2시간 후에야 오영재는 지서를 나설 수 있었다. 조용하던 세령마을 거리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라디오 극장 (7년의) 밤. 원작 정유정, 극본 최재로, 연출 김창회. 9번째. 팀장님, 다 왔어요. 조금만. 자, 일단 여기 앉으세요. 한승환은 넋이 반쯤 나간 최연소를 끌고 가까스로 정문 경비실까지 갔다. 고장난 전차를 끌고 가는 듯했다. 진이 다 빠져버렸다. 어제 휴게소에서 발견된 최연소를 집에까지 끌고 올 때는 술에 취했다는 명백한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아니었다. 팀장님이 왜 이러시나? 우선 물부터 한 잔 주세요. 그래. 자, 한 잔 드시죠. 아이고, 왜 이러세요, 팀장님? 농락한 사람처럼. 아이고, 인양 현장이 계시면 안 되는데 우리 팀장님 같은 분들은. 왜?
시신과 눈이 마주쳐버리는 바람에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물에 빠져 죽은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다고 이렇게까지. 수동공황이라 그럽니다. 현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초점에만 의식을 맞추자. 뭔 소리지 뭔? 우리 팀장님의 영혼이 오로지 죽은 아이를 향해서만 열려있는 상태라고요. 그런 줄 알았으면 CCTV로 보시라 그럴걸. 여기서도 다 볼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자넨 어떻게 그런 걸 알아? 어렸을 때 많이 지켜봤거든요. 한강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건져내는... 참! 왜 그래? 낚싯줄. 그제 저녁 남몰래 세룡을 답사를 할 때 부교에 메어놓은 수심 측정용 낚싯줄. 세룡의 시신과 맞닥뜨린 후 황급히 자리를 뜨는 바람에 미처 거두지 못했음이 이제야 생각났다. 시신인 양 잠수부들의 눈에 띄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다. 왜 그래 대체? 밤이 되기를 기다려 제복 차림으로 선착장을 찾았다. 누군가를 만난다 하더라도 업무상 순찰이란 인상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퇴근을 2시간이나 늦춘 것도 그래서였다. 계획은 단순했다. 선착장으로 들어가 낚싯줄을 잘라버리는 것. 납주가 달려있으니 호수 바닥에 얌전히 가라앉을 터다. 없네. 분명 여기 매뒀는데. 저절로 풀려서 가라앉을 일은 없고, 오늘 잠수부들이 오기 전에 어제 마을 수색대가 먼저 뒤졌고, 그때 발견됐다면 당연히 오영재 손에 들어갔을 거고. 이런... 진짜 그렇다면... 좋습니다. 세령이를 때렸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죽여서 호수 속에 집어쳐놓은 건 누굴까요? 범인은 가까운 이웃입니다. 먼 마을 사람들이 한밤중에 이곳까지 들어올 이유가 없으니까요. 도망치던 아이는 범인에게 붙잡혀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됐습니다. 난 저 옆집 남자가 범인이라고 확신합니다. 남몰래 야간 다이빙을 즐기던 저 남자는 그날 밤 선착장에 있다가 우리 세정이가 들어오자 일을 벌인 겁니다. 선착장 부교에 매있던 이 낚싯줄이 그 증거입니다. 저자가 아니면 대체 이 낚싯줄을 누가 부교에 매맞겠습니까? 이 낚싯줄은 수심 측정용, 다시 말해 잠수부들이 쓰는 장비란 말입니다. 안승환은 땅을 치고 싶었다. 머리가 다 어질어질했다. 정말 오영재의 손에 낚싯줄이 들어갔다면 그 함정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기절할 뻔했다. 오영재가 등 뒤에 서 있는 것이다. 야밤에 낚시라도 하는 거요? 야간 순찰 중이었습니다. 관리단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근데 물속까지 순찰할 생각이신가? 거기 엎드려서 손을 깊이 젓는다고 뭐 보이는 게 있겠어? 놀란 순간이 지나가자 곤혹감과 확신이 한꺼번에 들이닥쳤다. 안승환은 오영재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마주칠 리가 없으니까. 예전에 119가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20세기에 직업적으로 익사체를 건져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끼리는 악어라고 부릅니다. 악어족에겐 3가지 금기가 있어요. 첫째, 비 오는 밤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둘째, 술을 마시고 들어가지 않는다. 셋째, 서 있는 시체는 건드리지 않는다. 재밌는 얘기요. 서 있는 시체. 죽음을 다루는 자 특유의 터부죠. 돈에 눈 멀어 서 있는 시체를 건드린 악어는 하루를 못 넘기고 죽는다더군요. 시체와 팔짱을 낀 상태로 발견된다고도 하고, 서 있는 시체는 자기 자리를 물려주려고 신참을 기다리는 물귀신이라고도 하고, 여하튼 악어족에게 재앙을 주는 시신이죠. 그래서 악어가 어땠다는 거요? 우리 아버지가 악어였다는 사실을 알려드린 겁니다. 난 그날 밤 거실에서 야구를 보면서 맥주를 마셨어요. 야구가 끝날 무렵엔 비가 내렸고요. 잠수를 하긴 하나 그날은 안 했다 이 말이요? 덧붙인다면 애먼 사람을 제물 삼아 자신의 죄악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안승환은 선착장 문을 향해 걸었다.
오영재는 막아서지 않았다. 한 가지 물읍시다. 그날 밤 혹시 당신네 팀장이 여기 오지 않았어? 미리 집을 보러 왔다든가? 아니요. 그럼 이 근방에 연고지가 있나? 그런 걸 되게 왜 묻습니까? 언젠가 한번 마주친 적이 있어서요.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외곽에서 킁킁대는 건 개새끼나 하는 일이에요. 왜 혼자 와요? 일을 보느라고 늦었습니다. 서원 아빠는요?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서원 아빠도 전화를 안 받고 승환 씨도 연락이 안 돼서요. 전화요? 꺼져 있었네요. 서원 아빠 어디 있는지 정말 몰라요? 엄마, 아저씨 배고프시겠어요. 아빠가 와야 저녁을 먹지. 제가 찾아볼까요? 기다리면 오겠죠 뭐. 엄마, 저 아저씨 따라갔다 올게요. 가긴 어딜 가! 최연수가 있을 곳은 뻔했다. 휴게소에서 더 술을 마시고 있을 터였다. 휴게소로 가는 새길은 안길보다 어두웠다. 가로등도 인마도 없는 탓이다. 엄마 오늘 화 많이 나니? 아빠가 또 약속을 어겼으니까요. 무슨 약속? 술을 끊겠다는 약속이야. 엄마 말로는 아빠가 마신 술병으로 성을 쌓고도 남는데요. 학교는 어떻게? 좋아? 학년마다 반이 하나씩 있어요. 몇 명이나 돼? 5학년은 13명이요. 작은 학교구나. 야, 서로 다 친하겠다. 그렇지도 않던데요. 마을 애들하고 사택 애들하고 같이 안 놀아요. 밥도 같이 안 먹고 서로 말도 같이 안 붙여요. 저는 어느 쪽이랑 놀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너한테 말 붙이는 아이는 없어? 애들이 저한테 별채 아이래요. 그럼 종일 뭐 하면서 지냈어? 구경했어요. 게시판에 세령이란 아이가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제목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인데요. 어쩐지 무섭고 슬프고 제 생각에는 아주 예술적인 그림 같았어요. 그래? 어떤 그림인데? 창문 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있는데요. 곁눈질로 몰래 자기 뒤를 훔쳐보고 있어요. 뒤에는 숲이 있고요. 보름달이 환하게 나무들을 비추고 있어요. 어떤 나무 뒤에는 긴 머리카락만 나부끼고요. 어떤 나무 사이에선 여자의 종아리가 텅텅텅 뛰어다녀요. 공중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하늘로 걸어 올라가는 맨발도 있어요. 이것도 제 생각인데요. 그 애하고 고양이가 집 뒤숲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는 것 같았어요. 긴 머리칼이나 종아리나 맨발은 고양이가 곁눈질로 몰래 본 그 아이 모습이고요. 그 아이 죽었죠? 사실은 저 그 아이 봤어요. 마을 아이들이 119 구조대가 호수에 왔다고 구경하러 간다고 해서 저도 따라갔어요. 옛날에 저도 119 아저씨한테 구조된 적이 있었거든요. 끝까지 다 봤니? 동네 사람들 틈에 서 있다가 아빠랑 아저씨를 봤어요. 그래서 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 애가 호수에서 나갔어요. 전 그 애인지도 몰랐어요. 얼굴이 이상해서 무섭고 토할 것 같고 그래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어떤 아저씨가 뒤에서 제 눈을 가렸어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나중에 그 애가 119 차에 실려가고 난 다음에 그 아저씨가 손을 풀어주면서 죽은 아이가 그 아이라고 했어요. 고양이는 친구가 죽은 걸 모르나 봐요. 그 애방 창문 밑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언니를 봤구나. 고양이 이름이 언니예요? 와, 아저씨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세령이가 부르는 걸 들은 적이 있어. 근데 넌 거기가 세령이 방인 줄 어떻게 알았어? 아까 6시쯤에 고양이 소리를 들었어요. 내다 보니까 그 녀석이었어요. 전 금세 알아봤어요. 그림하고 똑같이 생겼던데요? 그래서 참치캔 하나를 꺼내서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고양이가 참치를 먹는 사이에 창문틀 너머로 들여다봤는데 전단지에 있는 그 사진이 벽에 걸려있더라고요. 무섭겠구나. 죽은 아이는 다른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사진 속 아이는 예뻤어요. 꼭 살아있는 것처럼. 저기 아빠 계신다. 정말? 최연수는 전망대에서도 가장 높은 지대에 맨발로 서 있었다. 아슬아슬한 자세로 난간에 배를 기대고 발 아래 어둠을 응시하며 꼼짝하지 않았다. 아빠! 움찔 놀라더니 서서히 고개를 돌려 뒤를 봤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이었다. 호수 비탈에서 세령의 시신을 보던 그 눈, 환영을 보는 눈빛, 위험한 시선이었다. 안승환이 보기에 최연수는 이미 혼이 나간 사람이었다. 여기 꽤 시끄럽네. 밖이야? 휴게소 전망대. 거긴 왜? 술꾼집 합수라고 그렇게 욕하더니. 휴게소 식당에 캐셔 자리 하나 놨다길래 와봤는데. 조건이 괜찮아? 형편없지만 어쩌겠어. 보수 좋은 일자리는 다 시내에 있고 집 근처엔 여기가 유일한데. 그래서 일하기로 했어? 아니, 콧싸가지 없는 년들하고는 일 안 할 거야. 면접에서 떨어졌구나? 떨어지긴 내가 안 하겠다고 한 거야. 형부랑 아직도 냉전 중이야? 그냥 그러고 있어. 형부가 사과 안 해? 좀 미친 것 같아. 내 생각엔 무서워서 못하는 것 같은데 언니가 한번 말 걸어보지 그래. 야야, 세상에서 제일 못된 짐승이 술 처먹고 외박하고 와서 마누라 패는 놈이야. 참, 무릎 꿇고 기어도 봐줄까 말 건데 무슨. 사범이잖아. 그것도 딱이 한 방이라며. 한 방도 한 방 나름이지. 한 방에 현관에서 거실까지 날아갔다니까. 두 대면 황천길로 날아갈 뻔했어. 다 내 탓이지 뭐. 빌기만 하면 용서해주고 못 지킬 약속인 줄 알면서도 매번 믿어준 게 그 인간 버릇 망쳐놓은 거라고. 이번엔 뿌리를 뽑을 거야. 완전히. 한 방에 다 고쳐놓을 거라고. 뭐가 불만인데? 보긴 날마다 마셔대는 술하며 요즘에 다시 피우기 시작한 담배다. 무책임한 행동. 내 전화는 받지 않은 그 못된 버릇. 솔직히 언니도 잘한 건 아니잖아.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왜 굳이 갔다 오라고 시켜? 그리고 술자리로 전화질해야 되는 거 남자들 질색해. 그거 남편 쪼다받는 짓이야. 그렇게 휴게소에서 수목원까지 동생과 통화를 하며 내려오던 강은주는 중앙통행로 게시판 앞에서 전화를 끊고 걸음을 멈췄다. 사택 경비를 구한다는 광고가 붙어 있었다. 24시간 교대 근무 50세 이하? 남자라야 한다는 조건은 없잖아. 좋아. 마침 이력서도 들고 있겠다. 가보자고. 무슨 일입니까? 구인 광고 보고 왔는데요. 사택 경비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란 건 애당초 없죠. 그거 이력서인가요? 예. 줘보세요. 102호에 새로 이사 오신 직원 가족이군요. 맞아요. 보안팀장. 한 3년 여기서 근무할 거예요. 나이는 40살. 여러 일을 해보셨네요. 보너스는 몇 %예요? 직원을 채용하려면 조건부터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급료가 일반 아파트 경비원보다 약간 많긴 하네요. 사택 경비원 한 분이 그만뒀는데 후임자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 일전에 구인 광고를 냈더니 동네 노인들만 몰려오더라고요. 보험은 들어주는 거죠? 그래요. 휴가는요? 자일과는 며칠씩 줘요? 우리 세정이가 들어. 라디오 극장 (7년의) 밤 원작 정유정, 극본 최재도, 연출 김창회. 10번째. 아이고,
이거 안개가 많이 꼈네. 아빠가 학교 데려다 줄까? 네. 그래. 걸어서 가자. 저 사람들 뭐야 저거? 야, 소라. 네. 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네. 이른 아침 주차되어 있는 현수의 경찰을 이리저리 살피고 있는 두 명의 남자. 첫눈에 알아봤다. 형사들이었다. 불안이 밀려들고 화가 치밀었다. 지금 내 차에서 뭐 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아, 그냥 좀 봤어요. 좀 보다녀. 장식물이 재미나서. 야, 해골이 실실 웃네. 내 아들이 선물한 겁니다. 아, 좋아요. 안녕. 근데 언제 이사를 왔다고 하셨더라? 일요일에 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한테요? 다른 형사 두 분에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정식 근무는 언제부터 했어요? 월요일부터 했습니다. 그 전에 여기 와보진 않았고? 그렇습니다. 야, 이거 참 특이하시네. 뭐, 되게 이설집 미리 둘러보고 그러지 않나? 저 안 왔습니다. 차는 언제 고치셨어요? 사고라도 난 거예요? 몇 달 됐습니다. 야, 그 수리센터 기술 대단하네. 응? 몇 달 전에 고친 차가 사나흘 전에 손본 차 같네. 거기 어디예요? 나도 좀 합시다. 단골 좀 삼게. 저 지금 출근해야 합니다. 근데 그 아이 말이에요. 혹시 죽기 전에 본 적 있어요? 무슨 질문이 그렇습니까? 뭘 말이에요? 월요일부터 근무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이는 그 전 금요일에 죽었고요. 그렇지. 죄송해요.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면 뭐 가끔 머리가 잘 돌지 않아서요. 그럼 이제 당신들 다시 볼 일 없겠죠? 글쎄, 그건 장담 못 하겠는데요. 뭐 사방으로 껄떡대고 다니는 게 우리 일이라서 말이죠. 가시죠. 가지. 두 형사는 몸을 돌리고 나란히 멀어졌다. 저들의 중얼거림이 최현수에게 꽂혔다. 그건 분명 들으라고 한 소리였다. 아이씨, 이봐 새끼 치가 죽였나. 얼굴이 흐해져서 히스테리야. 어머니! 저 녀석 이름이 언이야? 네. 사택에 사는 모양이지? 아니요. 세령목장 축사에 살아요. 거긴 폐쇄된 곳이라고 하던데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마을 아이들이 그랬어요. 축사에 은신처가 있다고. 동네 어른들이 그 애를 찾으러 다니다가 발견했대요. 그 애? 옆집 아이요. 옆집? 언니가 저녁이면 우리 방 창 밑에 와요. 참치캔을 창틀에 놔두면 뛰어 올라와서 먹어요. 그래? 그래서 말인데요. 아빠가 고양이 사료를 사주시면 안 돼요? 참치캔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엄마한테 들통날 건데. 그런 거 어디서 구하는데? 읍내에 애견센터가 있대요. 아빠가 점심시간 때 사다가 붙박이장에 넣어두시면 안 될까요? 엄마 몰래요. 야, 엄마가 열어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붙박이장은 아저씨가 쓰니까 안 열어볼 거예요. 알았다. 그렇게 할게. 언니 말이에요. 그 아이 친구였대요. 죽지 않았으면 나랑 짝이 됐을 거예요. 응? 애들이 그러는데요. 그 애 불쌍한 아이래요. 엄마는 멀리 도망갔고요. 그 애는 아빠한테 매를 맞고 도망치다 죽었을 거래요. 아빠를 피해서 도망치다 죽어? 그 아저씨가 그 애 아빠 맞죠? 이서운 날 아빠한테 싸운 건 아저씨 말이에요. 엄마가 걱정해요. 그 아저씨는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야, 그것도 뭔 소리야? 취직했대요. 사택 경비로요. 사택 경비로 취직을 해?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을 보고 엄마가 찾아갔나 봐요. 정말로 간대? 아빠, 엄마랑 화해하세요. 아빠가 잘못했다고 빌면 될 텐데 엄마 화 풀리면 아빠가 잘 말할 수 있잖아요. 무서운 아저씨니까 거기서 일하지 말라고요.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자네 오늘부터 수문 근무 아냐? 왜 여기 있어? 박 주임이 잠깐 봐달라고 해서요. 우체국에 볼 일이 있다나 봐요. 당분간 주말에도 정상 근무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
관리단에서요? 자네만 오케이하면 되겠는데 나도 나올 생각이니까. 참. 아예 자기네들은 쉬고 보안팀만 주말 근무를 하라고요? 요새 뭐 기자들 또 외부인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리니까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야. 회사에서 시간 외 수당은 지급할 거래. 그건 그렇고 팀장님, 그때 왜 안 오셨어요? 갑자기 일이 좀 생겨가지고 못 내려왔어. 왜? 며칠 전에 누가 묻던데요? 팀장님 이사하기 전에 여기 오지 않았느냐고. 누가? 형사가? 수목원 주인이요. 뭐라고 했어? 안 오셨다고 했더니 이금방이 고향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왜 묻는데? 팀장님하고 어디서 한번 마주쳤다는데요. 마주쳐? 어디서? 이 의문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서원이 부탁한 고양이 사료를 사택 붙박이장에 넣어두고 돌아나갈 때 풀렸다. 현관 계단에 오영재의 고급 외제차가 최현수의 경차 옆에 나란히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이 차. 그래. 그날 밤 휴게소 부근 도로에서 내 차를 추월해가던 그 차잖아. 근데 그 사람 내 차를 어떻게 기억해내지? 고급차도 아니고 도로에서 숱하게 마주치는 경차에 불과한데. 해골? 특이하긴 하지. 딸아이가 도망치기 전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때려주는 중이라고 하셨던가 교정 중이라고 하셨던가 뭐 하여간 그때가 몇 시라고 했죠? 9시 40분경일 겁니다. 규칙을 어겨서 잘못을 지적해준 거고요. 뭐로 지적했다고 하셨더라? 손으로. 어디를 지적하셨어? 뺨 한 대 때린 것뿐이요. 나도 그 재주 좀 배워봅시다. 따기 한 대로 골반을 작살내고 목표를 비틀어 놓고 머리를 펴한 바가지로 만드는 그 비결이 뭡니까? 뭐 전문용어로 지주마카 추레라든가 뭐라든가.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젯밤에. 부검 결과 지주마카 추렐로 드러났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덤프트럭이 내 딸을 뭉개고 지나갔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트럭씩이나 필요하겠어요? 고급 외제차 정도면 충분하지. 도망치는 딸을 내 차로 치워 죽였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직접 사인은 따로 있어요. 질식사랍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호수에 던졌다고요? 차로 치어 반쯤 죽여놓고 숨통을 막아 끝장을 봤다 그 얘기예요. 그것도 목뼈가 뒤로 돌아갈 만큼 무지막지한 힘으로 눌러서. 차로 치고 숨통을 막았다. 목표가 돌아갈 만큼 힘센 소리. 안승월. 해군 해난 구조대 출신이면 그런 훈련도 받았겠지. 아니면 두 번째 불빛? 10시 2분에 움직이는 불빛이 나타났는데 그 속도나 모양새로 봐서 차량 같았어요. 그건 제 차예요. 두 번째 불빛은 10시 40분경에 나타났는데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멈춰서더니 한 20분쯤 후에 떠났어요. 두 번째 불빛. 동네 사람은 아닐 거고. 그럼 왜지? 길을 잃고 헤매는지. 경차. 웃는 해골. 선생. 예. 성폭행 흔적은 없습니까? 그게 불안해요? 발견될 때 알몸이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속옷은 입고 있었지. 뭐 겉옷은 물결에 쓸려 저절로 벗겨졌을 거고 민소매에 가슴이 깊게 팬 성인 여성 블라우스라니까. 성폭행 흔적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없었어요. 근데 난 아이가 발견될 때 모습에 더 관심이 많아요. 애가 야한 어른 옷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한 이유가 뭘까? 혹시 선생은 아는 게 있어요? 뭐 저는 가끔 소설에서 본 것 같은데 뭐 어린 딸한테 여자 옷 입히고 화장시키는 변태아빠 말이에요. 엄마 놀이를 한 겁니다. 일전에도 그것 때문에 혼이 났는데 계속하더군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셨다고요? 전 아이가 아내 흉내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딸에게 그 점을 분명하게 일러뒀어요. 그날은 더했어요. 그 희한한 꼴을 하고 촛불을 켜둔 채 잠든 겁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요. 여차하면 몸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집에 불이 나는 건 둘째 문제죠. 감정 통제가 잘 안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손을 좀 댔습니다. 아이는 내게 뜨거운 양초잔을 집어던지고 도망쳤고요. 야, 거의 전쟁 상황이었겠는데? 근데
밖으로 아무도 안 나와봤어요? 여기 사람들은 어두워지면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문 닫고 자기들 일에나 신경 쓰는 게 우리 수목원 풍속이죠. 참 바람직한 풍속이네. 이웃집 애가 지 아빠한테 맞아 죽든 말든 차에 치든 말든 뭐 숨이 막혀 죽든 말든 신경을 안 쓴다. 당신 아내도 그것 때문에 도망가서 이혼 소송 걸었다고 들었는데 당신 그 화끈한 손 말이에요. 동네가 다 아는 비밀이던데. 그날 1차 공판이 있었고 당신이 졌다는 것까지 알던데. 소문 참 빠르지 않아요? 난 뒷담에서 도는 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가족이니까. 내겐 아내와 딸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내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당신이 내 방식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아, 이거 무섭네. 그래, 용납 못하면 어쩌시겠다고?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난 죽은 아이의 아빠로 여기 와 있습니다. 피의자처럼 다루려면 그만한 근거를 내놔야 할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소? 실시 카메라 보니까 그날 밤 당신 차가 2번씩 안길로 들어왔던데. 한 번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세령 목장 앞에서 한 번, 선착장 앞에서 한 번 차를 세웠고요. 들어갈 때가 10시 2분, 수목원에 돌아온 시각은 10시 35분이었어요. 정확하시네. 매번 그렇게 시간을 체크해요? 그땐 몰랐죠. 차후에 확인한 겁니다. 우리 수목원에도 CC카메라가 있으니까. 정문, 후문, 통행로 중간중간, 사택수, 어린이 놀이터. 파일은 관리실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안개가 짙긴 했지만 차량 번호 정도는 보일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는 뭘 하셨습니까? 집에서 기다렸어요. 아이가 제발로 돌아올까 해서. 듣자니까 별채숲 뒷길엔 카메라가 없던데. 그리론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시신 인수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부검 끝났으니까 바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영재는 조사를 받고 돌아오자마자 102호 사택 앞에 주차되어 있는 최현수의 경찰을 보며 상념에 젖었다. 트레일러 때문에 차선을 못 비켜주고 앞에서 알짱거리던 그 경차. 경적을 울리며 지나칠 때 보았던 저 야광 해골. 세령 휴게소 부근이었다. 내가 인터체인지를 통과한 시각은 9시 20분. 그렇다면 내가 저 차와 만난 건 그보다 5분쯤 전이었을 거고 관리단 CCTV에 저 차가 나타난 건 10시 40분. 1시간 이상 차이가 나. 세령 인터체인지에 장치된 CCTV를 확인해야겠는데 어떻게 테이프를 입수한다? 예, 원장님. 알아봐줄 것이 2가지 있는데. 뭡니까? 고양이 사료 저기 붙박이장에 넣어둬도 되죠? 그럼. 그럼 참 맛있게도 먹네. 아이고. 엄마, 넣고 좀 하세요. 아들 방에 들어오면서 녹화는 엄마도 있니? 아저씨가 계시잖아요. 강은주에게 아저씨는 안중에 없었다. 성큼 다가와 서원을 밀어내고 창가를 확인했다. 고양이는 이미 도망갔고 창턱에 사료 그릇만 덩그마니 놓여 있었다. 이게 뭐야? 저 고양이 사료예요. 승환 씨, 고양이 키워요? 아니에요. 옆집 아이 고양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아이 고양이란 말이야? 원래 들고양인데 그 아이랑 친구였어요. 쓰레기나 뒤지는 더러운 짐승을 박 안에 들여서 밥 주고 논다고? 무슨 병을 옮길 줄 알고? 걔네들 털에 등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아빠가 놀아도 좋다고 했어요. 그래? 붙박이장 안에 있는 사료도 네 아빠가 사놓은 거구나? 네. 저 창밖에서 밥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안 돼요. 저것들 밥 줘버릇하면 때로 몰려와요. 쓰레기 봉지도 다 찢어 놓을 거고. 그거 제가 치워야 해요. 이따 얘기할 생각이었는데 말 나온 김에 할게요. 저 일요일부터 사택경비실에서 일해요. 직접 밥 차려 드셔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어머니 배고프겠어요. 다 먹지도 못했는데. 이제 우리 집에 안 올지도 몰라요. 네가 가면 되잖아. 사료 가지고요? 그래. 한꺼번에 가져가면 무거우니까 날마다 조금씩. 세령목장 가는 길은 아저씨가 가르쳐 주실 거죠? 그럼. 대신 조건이 있어. 화날 때만 갈 것. 그리고 거기서 오래 머물지 말 것. 알았지?
라디오 극장 7년의 밤, 정유정 원작, 최재도 극본, 김창의 연출로 10번째 시간이었습니다.